예. 사실 제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게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또 그래도 학교에 가서 무상급식을 받고 게다가 뭐 맛있으셨나요? 밥은 맛있나요? 아니 성형이 뭐 머리가 크고 키도 큰 놈이 막 좀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이런 지적이 많았잖아요. 네. 좀 이상하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부러우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이제는 부드러움까지 가진 그러한 멋진 남자, 네, 멋진 대표가 되시는데 박남우 의원님. 거기 수용소에서 내가 법자란 말을 들었는데 법자가 네. 뭐냐니까 법무부 자식. 거기 있으면 영치금을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영치금도 많이 들어오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면회도 많이 하고 하루에 한번 그런 자들은 범타. 그런데 법자. 거기 들어온 우리 젊은이들 정말 가난한 그 결손 가진 아이들이나 주로 마약 성광년을 많이 구속돼 있는데 보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접견도 안 하고 영치금도 안 넣어주고 오로지 그냥 거기서 감옥에만 있는 사람들을 법자라는 법자가 뭐예요? 그랬더니 법무부의 자식들이라는 법무부가 준 것만 먹고 어디 영치금만 그래서 주는 것만 먹고 주는 것만 그래서 제가 먹고. 보석 나올 때 우리 방에다가 잔뜩 사놨어요. 이야. 그래서 이거 나눠 먹으라고. 내가 나가면 들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나누셨는데 그 최영태 교수님께서도 아마 이 관련돼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 부분 질문하실 건가요? 오늘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역할은 백수진 아나운서가 맡게 네. 됐고 제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 교수님은. 받기로 했거든요. 그 현재 전 세계에 트럼프 경제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완전 깡패 새끼야, 깡패. 관세를 25%를 매기고 동맹은 얼어 죽을 동맹. 3,500억 달러를 내놔라. 우리 예안보이고가 4천억 달러가 조금 넘는데 이거 다 주고 나면 우리 망하라고? 이렇게 이런 우리가 개또라이 같은 놈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송영길 대표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책의 저자인 콜시 게버드 미국 정보국장인 CIA, FBI 총괄은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트럼프 정부의 많은 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있고 그런데 바로 트럼프의 이런 약화적인 관세 정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 좋은 방안이 있을 것 같아 송 대표가. 또 하나는 남북 관계가 매우 지금 나쁜데 이런 속에서 트럼프의 돌출적인 행위가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과거 트럼프 일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것처럼 이영빈 또 새로운 의원님. 돌파구를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또 기대감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약탈적 행위에 대한 분노와 그러면서도 이왕 앞으로 임기 3년 남았는데 우리가 트럼프를 잘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남북관계 같은 거 좀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 같은 벌써 잠이 오네. 이 부분에 교수님. 대해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네, 해결 맞습니다. 트럼프의 해결책이 미국에 있을 대한 것 같아. 한국의 대응점이다. 그 부분을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마침 그 사이에 정말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누군데? 여러분들 이 들어오시면서 좀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 오셨습니다. 저구나. 네, 감사합니다. 네, 부분을 이제 다시 조금만 오시네.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보유가 4,100억 달러쯤 된다는데 이 돈도 정부 돈이 아니잖아요. 외국인 그거 투자자가 맡겨놓은 쫄딱 망하라고? 일반 기업의 돈도 있고 트럼프 이거를 깡패야, 깡패. 우리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이 썩을 놈 못된 놈 나쁜 놈. 여기서 한 500억 달러만 빠져나가도 바로 환율이 지금 벌써 1,400이 넘어갈 때 1,500 바로 넘어가고 위기가 올 거고 우리가 IMF 위기 때 1,900원 거의 2,000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는 더구나 이거 아시다시피 통화 수합이라는 게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마이너스 통장을 서로 개설하면 그나마 도움이 될 텐데 누가 이명박 때 300억 달러를 15개월인가 통화 수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는 500억 달러를 21개월 통화 수합했거든요. 윤석열 측은 2년 반 동안 통화 수합을 수차 요청했는데 거절돼서 못했어요. 지금도 FRB가
미국 연방준비령이 안 해주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 속에서 그런 것도 좀 해주던가 지금 있어. 유럽도 사인을 했고 일본도 사인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혼자 외롭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 지금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여야를 분분하고 총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이 정부가 이 협상력을 가지고 이걸 돌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저는 서로 약점이 있으니까 우리 버티면 통로가 저는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북미관계는 이번 이제 10월 3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잖아요. 경기 빅백에 시진핑 주석이 그 11월 1일 날 오기로 있는데 아마 서울 안 가실 것 같아요. 서울 안 가고 바로 경주에서 만날 것 같은데 이게 2박 3일로 지금 아마 예정이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만나는 거야? 11월 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2박 3일까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판문점에 어디 가서 저는 김정은과 회동이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표님? 제가 가진 정보나 정보력이 있는 것이요. 정보력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국정은 정보력보다 더 좋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가 비핵화 계속 써왔던 완전한 PT라고 굉장히 친해, 송 대표가. 말하지 않으시고 핵동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뭔가의 상호 교감에 저는 연결해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도 쓸모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트럼프가 우리에게 쓸모가 있다는 얘기를 기대합니다. 네. 우와. 네, 감사합니다.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교수님 질문 하나만 더 해주시겠습니까? 왜 떨어졌어? 이 책의 5장에 보면은 평화가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없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과 연결해서 또 애교 없는 평화는 없다. 이런. 이 저자는 힘과 더불어서 애교가 평화를 지키는 양대 수레바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영길 대표는 이 애교 통일위원장이었고 정보력이 아주 놀라워. 이웃 나라들과 푸틴하고 친해. 교류 활동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유학도 가고 하면서 대외적으로 인맥도 교수님 질문 그만하지. 또 제가 전해드린 말로 사실인 모르지만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하라했는데 애무부 장관 아니면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검찰총장을 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애교 검사놈들 다 문제에 잘라버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외에 정치인 중에서 애교적 측면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정치와 애교는 직업 애교관에게 맡기는 식으로 했는데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치로 봤을 때 정치인 특히 큰 지도자가 될 사람은 애교적 역량이 뛰어나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외교장 와! 송영길! 왜 애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잠이 깬다. 또 이 책을 쓴 동기 중에도 이 사람이 애교를 중시하는 것과도 연결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한번 더 애교에 대해서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우리는 외교하는 민족이 되었다 이걸 저는 만날 때마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외교에 실패해서 이 전쟁이 나는 거잖아요. 백제가 당나라 외교에 실패해가지고 신라가 당나라 외교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사실상 삼국 통일에서 백제가 멸망한 거 아닙니까? 백제의 멸망이 외교의 실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의 멸망도 외교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교가 너무 중요해서 저는 그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제가 당대표 시절의 공약으로 현재 우리나라 외교 예산을 2배로 늘리고 조직도 2배로 늘려서 이 차관도 4명, 5명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 정도 되면 각 대륙별 차관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장관, 차관 2명 데리고 어떻게 글로벌 외교를 다 뛰어다니면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외교가 실패하면 그 다음에 전쟁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HSM 라인 미 국무장관이 홍보를 방치해서
결국 김일성이 남침해도 좋다는 녹색 신호등을 켜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때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을 가운데서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받아 남침을 했던 그러한 외교 상황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정부로.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외교가 너무 중요해서 외교 장관을 하고 싶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마음에 안 드는지 아마 강경화 장관이 제 대학 선배님인데 잘 오셨습니다. 근데 2년 반을 했으니까 강경화 장관도 피곤해 하셨고 그만두시겠다는 이야기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교체될 때가 됐는데 끝까지 교체 안 한다고 오영민 실장이 그래서 그럼 나오시오 그랬더니 이해숙 사모님 들었어 남편한테 강기정 시장이 그때 정무수석이었어. 나한테 이야기하죠. 나한테 강기정 수석이 몇 번이나 법무부 장관 가서 해주라고 나한테 보고 나는 준비에 잠깐 하시오. 나 계속 나보다 해주라 그래서 아니 나 안 알아요. 외교장관 안 알아요. 그래서 했는데 감옥에 들어와 보니까 그때 내가 법무장을 했어요. 그때 윤석열 이런 걸 전부 좀 박사를 냈을 때 나는 후회가 많이 됐어. 네. 근데 교도관도 그러더라고. 그때 잡아보시니 왜? 앞에서 자꾸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우리끼리 그 부분만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비하인드 스토리니까요. 그렇죠? 네. 아 그럼요 대표님. 제가 이 지금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국내로 들어와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보들은 젊은 세대에게 정치 참여를 호소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가 좀 사정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0대들에게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20%도 안 됩니다. 다른 연령층 평균의 절반으로 미치는 상황인데 청년 정치인들이 좀 더 쉽게 정치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리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대표님. 지금 우리나라 20, 30대 남성분들의 민주당 지지도가 원래도 약했는데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 그러니까 완전 뭐 하는가 모르겠어. 청래. 이재명 대통령 지지는 그런대로 그래도 유지가 한 40%대로 유지가 되는데 민주당 지지는 20%대로 지금 완전히 지금 대통령 지지와 민주당 지지의 격차가 커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정반대요. 나타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방치하고 있을 게 아니라 심각하게 보고 나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고 왜 이렇게 될까? 정신 차려 청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백인 남성 저항. 이번에 암살돼서 사망한 찰리 커크라는 그 31세 젊은 청년이 네, 우파 정치 활동가죠. 아주 대학도 안 나오시는데 엄청 이 논쟁을 잘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인데 보니까 내가 논쟁을 쭉 보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왜 백인 남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냐? 백인 남성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백인이라는 이유로 뭔가 자기가 인종주의자로 자기가 의심을 받는다는 거지. 백인 자체, 존재 자체로. 또 남성이라는 것 자체로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인 남성이 일단 나쁜 놈, 뭔가 진보적인 사람을 신다지 볼 때는 의심과 경계의 대상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 바이든 정부에서. 그래서 백인 남성의 저항력, 전부 고학력자들은 민주당 지지예요. 세계화의 혜택을 받는 실리콘밸리에서 IT 전문가들, 반도체 전문가들, 변호사들, 회계사들, 파이낸스 전문가들, 월스트리트에 파생 상품 팔고 이렇게 돈 버잖아. 자기처럼 땅바닥에 출근하고 땀 흘려 일하는 백인 노동자들 돈을 이 살찐 고양이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다 주식 파생 상품 맡아 다 빼먹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분노와 좌절. 이거를 민주당이 대변해주지 않고 맨날 여기는 LGBTQ, 그 성 문제, 트랜스젠더 문제, 그 다음에 DEI라는 게 있어요. D가 다이버시티라는 게 다양성이다. E는 이퀴티, 공평성, E는 이제 인클루전에서 이렇게 포용이라는 건데 DEI 지수를 정하게 되면 쿼터를 정하는 겁니다. 인디언 쿼터, 아시안 쿼터, 유색인 쿼터를 줘서 백인 남성의 경쟁이 제한된다. 이런 게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20대 30대 남성들이 이 군가산점 뭐부터 시작해서 뭔가 자기들이 여성에 비해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라는 그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 과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워크 사상,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운동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더욱더 양극화되고 또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여기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2030의 정치 참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호남에서 뭐 2030의 정치 참여 아니면 호남의 정치 이병훈이 아니면 뭐야, 더 이병훈이. 성취될 수 있는 서산적인 방향이 뭐예요, 질문 좀 서산적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국회 탄핵안 윤석열 탄핵안 2차 제안 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80년 강주가 2025년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렇게 호남이 민주화 운동의 원동력 역할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호남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중앙 정치에는 호남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정작 호남 정치의 경우는 거기에 위상이 못 미친다. 중앙 정치에서 호남인들의 역할도 못 미치고 또 호남의 불법 민주주의도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용록 지사님이 계시고 또 강기정 시장님, 사모님, 유기숙 여사님 계셔서 제가 오직 말을 못 하겠거든요. 하세요. 하셔도 돼요. 제가 근로는 냉정하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마주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아니 여기는 SNS에서 우리 호남 정치 위상이 좀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맨날 타 지역 정치인들만 물어보고 그들 데려다 초청 강의 듣고 정작 우리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좀 가볍게 아니면 중시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언제부터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께 송영길 대표님은 호남 출신이면서 또 중앙정치 무대를 하고 중앙정치를 하면서 왜 호남정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호남정치의 위상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좀 조언 좀 해주시고. 송 대표님 잘 나가시면 되죠.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을 아주 존경하지만 아쉬운 점 하나가 정말 호남의 정치를 키울 기회를 안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바로 DJ 비연하고 3년 다음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우리가 민주당이 다 쓸었잖아요. 그때. 근데 나는 서울시장에 그때 조순인가 5번인가 아니 그런 분을 공천한다. 나는 그때 정동영 같은 사람 좀 젊은 우리 호남 출신에 확실한 했으면 서울시장 당선됐을 거예요. 공천만 받았어요. 완전히 대선 주자가 될 수가 있어. 경기도 지사도 뭐 김근태 선배나 이런 좀 젊은 40대로 확 공천해서 대선 주자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특히 임창래라고 다 늙으신 최기선 이철신 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당선돼도 우리 민주당이 남지는 않잖아요. 당선되면 오거돈 부천시장도 나왔어요. 왜 김영춘이를 시켰어야 차기 대선 주자로 갈 텐데 왜 오거돈인지 가거돈인지를 시켜가지고 남는 게 없잖아요. 남는 게 미래를 보고 키워야 되는데 아니 차라리 YS는 이인재라는 젊은 사람을 변호사를 경기도지사로 시켜서 대권 주자로 키운 거잖아요. YS는 그러나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우리 이제 정동영 우리 박지원 선배님 박지원 선배님 항상 저한테 격려 말씀을 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도 남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내가 호남 출신 국회의원 중에 정말 좀 씨알이 굵은 놈이 누가 있을까 항상 고민해서 우리 장경태를 입고해가지고 해봤는데 완전히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리가 웃자라는 게 보리장 해먹는데 이게 밟아줘야 되는데 보리가 웃자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한준호를 이제 청내에 붙어가지고 우리 전라도 출신이에요. 고향인데 한준호가 좀 네 가지가 있는 것 같다. 한준호를 지금 경례를 해주고 있는데 너무나 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 정치도 저도 마찬가지로 박노원도 있고 그래서 또 나는 후배들 젊은 사람들 많이 있어. 전부 자기 올라오고 아니 저는 전병배 선생님이 우리 여기 광주 서구에 와서 호남 정치를 해보겠다 호남 불가을 깨겠다 나는 박수를 치고 좋다고 봤는데 그게 천정배 개인의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에너지가 있었다면 이병훈이가 뭔 말이야? 서삼석이가 뭐야? 키우는데 그 본인이 가졌던 경륜과 이걸 좀 해서 쏟아부어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앞으로 호남 정치를 위해서 후배도 양성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후배 양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송영길 대표님께서 더욱더 승승장구해서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와.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한다면 사실 여기 있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차마 질문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총대를 걸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 주십시오. 사실 많은 국민들이요 돈봉투 문제 아니면 큰집 가셨잖아요. 그거는 다 끝난 그것 건데. 때문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아이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봉투 문제 나왔고 아니 선거 때 먹고 사는 문제 그게 2년 유죄 났는데 2심에서 무죄 나와요. 또 이재명 대표님이나 우리 민주당 당원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이 바로 귀국해서 이걸 수습하겠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논리가 있어서 나보다 1년 계약 기간 연장해 줄 테니까 들어가지 말아 그러고 우리 총장은 이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그 비겁하게 뭐 민주당에서는 나를 옹호하기 그냥 빨리 안 그러면 잡으러 가겠다는 식으로 막 눈총에서 막 모 의원들이 막 그런 발언까지 해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그 송영길이가 뭐가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놈입니까? 내가 바로 비행기 빼거나 그래서 기자회견 하자마자 바로 입국했고 입국하자마자 제가 검찰청 가서 나부터 구속하든지 수사하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도의적으로 나를 당선시키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책임을 진다. 그래서 내가 할당한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내가 몰랐던 일이고 그리고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무슨 대역죄냐 말이에요. 2년 전에 끝난 사안이고 공소시효도 일반 선거법은 6개월이면 끝나는데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서 훨씬 어떻게 보면 좀 비난 가능성이 적은 거잖아요. 당내 잔치인데 뭐 당내에서 뭐 고발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 돈도 누구 기업인 돈이 아니라 거기 김영권이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제 보좌관한테 갖다 줬다는 건데 그 김영권이가 당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8.1학번 운동부 출신이고 그 이정근이가 있었던 서초갑 전 지역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선거 캠페인 들어왔다 그러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근데 자기들끼리 여의도 사람들이 돈에서 좀 밥 먹고 어떻게 해라고 기름값 쓰라고 저들끼리 나눠줬다는 건데 그게 때려주기 무슨 특수범죄에서 검사 12명이 2년 동안 100명을 수사해서 죽일 범죄였습니까? 그것도 영장도 받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별건 수사 이건 영장도 위반이라고 제가 싸운 거고 그래서 그걸 실체법적으로 저는 몰랐기 때문에 3만 개 녹음 파일 중에 내가 이정근이나 윤관상이나 누구한테 돈 먹고 이거 마련해서 좀 해라라고 지시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빈 가버렸나? 그러니까 이용빈 의원이 나를 지지한 사람이 돈 300만 원 뭐 받고 송영길을 지지하고 그러겠어요. 오히려 이 사람 다 나 후원금 낸 사람들인데 이승만 의원도 나한테 300만 원 후원금을 냈더라고. 내가 후원금 통장을 받거든. 근데 이승만이 300만 원 받았다고 기소가 된 거예요. 이번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봉투가 무죄가 나니까 이제 저를 다른 거 아니고 그래서 제가 법정에서 그랬어요. 검사님과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나 시부장 애들 전부 다 국가 예산을 말이야 특활비로 돈봉투 해가지고 돈봉투로 다 나눠먹고 소고기 파티라고 영수증 휘발됐다고 이 거짓말하는 당신들 너희들은 정말 업무상 횡령 범죄자들 아니냐.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돈봉투를 다 내가 검사들한테 그랬어요. 이 범죄 집단의 하수인 줄 알았어요. 재판장이 좀 고정해라 그랬어. 나 고정 못하겠다. 네, 사실은 많이 억울하신 건 아닌데 더 억울하셔가지고 좀 더 길어지긴 했죠. 예. 여러분들 박수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억울하시면 그러십니까? 예. 그래도 무죄가 나왔고 정말 여기에 계신 지지자분들께서 계속 응원해 주시니까 아마 더 힘을 내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마 교수님께서도 또 이와 관련돼서 아니면 교수님 주무시는 것이요 지금. 그 출판 기념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축사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 지역의 투 광역단체장
김영록 지사님과 강기정 시장님 사모님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을 봤을 때 정치적 여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여러분 궁금해하시면 앞으로 어떤 그 포부, 계획, 기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기 우리 존경하는 정찬용 수석님 와 계시는데 수석님이 저를 볼 때마다 감옥을 아깝다. 가야 된다. 공짜 감옥이 없다. 예. 감옥을 갔다 온 것은 보약을 한테 놓는 것이다. 보약이야. 근데 그 말씀이 나오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감옥 11개월 생활했지만 제가 깨닫는 게 많았고 저의 부족한, 저의 떡질도 많이 깨진 것 같고 얼굴도 좋아졌죠. 네. 누가 송영이가 감옥 갔다 나오더니 이사도 잘하고 좀 살아있어. 많이 제가 오늘 제 인생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우리 선생님께서 공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불원천 불우인이라는 걸 써줬어요. 그게 뭐냐,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탓하지 마라. 말씀인데 공자님 그 인생 상막 세계 중에 하기시 성취 불량력으로 때때로 배우고 익히기 즐겁지 않아요. 두 번째 유봉자원내 친구가 있어 찾아오기가 좋고 세 번째가 인부지 불온이니 이 불량력으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걸 탓하지 않으니 즐겁지 아니하다. 그 세 번째, 왜 남이 나를 알아주는 걸 탓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모르는 것을 자책해라. 내가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서민의 삶과 그들의 눈물을 얼마나 깊게 네가 알려고 노력하고 뛰어다녔냐라고 저를 돌이켜보는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 반상의 기초에서 잘 한번 얘기가 많은데 비전을 주신 말씀은 교수님처럼 이 책도 마찬가지. 이 책이 민주당이 민주권을 했지만 에기트가 돼서 대중으로부터 이탈됨으로써 그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의 분노와 좌절을 대변하지 못하고 배부른 소리 나고 다녔잖아요. 정의당 유호정 의원이 타투하고 다니면서 막 정의당이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막 이런 무슨 배부른 그런 퍼포먼스 받고 다니기 위해서 정의당에 대한 지지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우리 민주당도 더 국민의 마음속 서민의 삶 속에 더 스며들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해야 이게 살아가고 그 속에 저의 또 정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점인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정당 정치 좀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국민을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권력 유지를 위한 목적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이 책과도 좀 연관이 많이 있지 않은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다들 저도 국회의원을 제가 5선 했잖아요. 후배 국회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원 초선되면 4년만 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 얼마나 합니까? 정말 소식이 결수가 있는데 국회의원 되자마자 재선을 하고 4년을 보내. 재선이 됐어. 3선을 하고 또 4년을 보내. 그 다음에 원내대표 나가려고. 어디 줄 서서 뭘 해보려고. 근데 이 순서가 뭐 저도 그런 요소가 당연히 일부 있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내가 재선하고 3선하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하고 뭐 대통령 되고 이 순서가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려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에 계속 화두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송영길 생계형 국회의원이 되지 말고 뭘 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런 속에서는 제가 정치라는 동력이 이 한맺힌 분단의 구조를 돌파시켰던 우리 손자들이 정말 차를 끊고 그냥 대동강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고 좋아. 정말 압록강을 건너서 유럽 파리까지 이 자동차 운전으로 기차로 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영계. 연호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께 저희가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 예. 네. 네, 마이크 저쪽 선생님께 보내주시겠습니까? 멋진 모자 쓰셨구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년생으로 해서 나주시청에서 근무하다가 공무원노조 나주지구장,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장 직무대행을 주차했습니다. 지금 김영록 지사님 계신데 부지사실에 제가 전남본부장 직무대행을 할 때에 부지사실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박찬대 대표께서 나주를 오셨어요. 동시적으로. 근데 그때까지 제가 고민한 것이 우리 호남 정치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박찬대 대표한테 그 질문을 했어요. 지금 역대 정권,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래도 예행상 그 공동 정부로 인식될 수 있는 국무총리는 배려를 해줬다. 근데 이번 이재명 정권 때는 최고의 투표율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 또 국무총리 이번에는 당대표까지 하나도 나중에 수상책 대표가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그 아까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박지원 대표 또는 이런 분들이 좀 호남의 그 구심점 역할이 되어가지고 나는 좀 희생이 되더라도 광주 전남 호남권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이렇게 결집을 시켜가지고 뭔가 우리가 주체적으로 광주 전남 몫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박지원 대표께서 오늘 박찬대 대표한테 그 예산 부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서글프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보니까 우리 송영길 그 대표님께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것이 당대표를 할 때에 사법처리 바꾸고 당당히 바꿔라 할 때에 이걸 당대표 물러나고 검찰에다 내놓으면 도륙을 당해온다. 그래서 이 송영길 대표님께서 엄호를 하셨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의 지역구를 내주면서까지 국회의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내란 때에 그 내란 군인들한테 이렇게 호소를 해갖고 하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봤을 때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그제 항암을 99번째 했습니다. 지금 8년째 항암 투여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인데 예, 오늘 그 송 대표님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친구들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그 송영길 대표 발자취와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가지고 우리가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갖고 대통령 후보를 기회되자 하는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호남 정치의 도심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라 그런 얘기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역할을 해야 돼. 역할을 해야 돼. 지금 잘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뭐 찍으시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전남 재학문예회장하고 지금은 아프리카 수준인 보훈 정책에 대해서 전국 연대를 결성해서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금년 봄에 감옥에 가시기 전에 광주 공원의 4.19 문화원에서 그때 강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송 대표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옥 가기 딱 일주일 전입니다. 억울하게 지금 그 감옥을 가시게 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실 것이다. 그러면은 무죄를 받든 아니면은 나오면은 사면 복권을 해서 앞으로 별의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정말 건강에 신경 쓰고 잘 나오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루에 3시간 봅니다. 우리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소나무 방송뿐만 아니라 스픽스라든가 매불쇼라든가 모든 그 유튜브에 나가서 대담화를 한 거 보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훌륭하고 그리고 우리 호남에 인물이 없다 하지 말고 이미
만들어진 우리 송영길 대표가 정말 어떤 기회를 맞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밑바탕을 깔아줬으면 하고 여기 있는 네. 계신 분들께서 한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대표님. 여기에서 다들 축사를 하시면 그럼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딱 한 분 정도만 더 받아볼까요, 대표님? 질문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표님을 지지하는 광주 시민입니다. 저기 북권 수업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고 느낀 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간단한 서유와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한 권의 책 전부를 업중에서 자필로 옮기셨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는데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찬 일인데 번역서 출간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요. 책을 읽는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아서 중간중간 읽기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헐시 개보드라는 어려운 저자는 책인가 자신이 봐. 믿는 신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과한 주장이 너무 많았고 어떤 부분은 심지어 간증처럼 느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자국 중심적이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트럼프의 현대파, 제국주의적 관세 깡패짓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관세 협상 등의 민감한 시기에 맞물린 공화당 소속 저자의 일방적인 민주당 비판은 한국 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같은 정치인 출연을 막기 위해서 이 책을 통해 한국 민주당이 반면교사 삼아야 될 지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대표님의 생각이 궁금하고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고요. 아유, 너무 많은데? 너무 많어. 엄청나. 응? 바로 어제는 미국에서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극우 활동가인 살리 버프가 총격 피살의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요. 만약에 저자가 그 부분에 관해서 한 챕터를 더 썼다고 하면 인종과 성별과 이민자 혐오에 극우 찰리 버프의 피살이 좌파 진영이 그 배후였다고 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번째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는 지난 서울 북 콘서트에서 미국의 민주당 집권의 우아한 위선의 시대가 공화당 집권의 솔직한 야만의 시대로 넘어갔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 정치는 어떤 야만의 일을 시대요, 하는지 미국은.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졌고요. 정치라는 영역은 결국에 우아한 위선이나 솔직한 야만 같은 그 가치가 차악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요. 네. 아니면 따로 염두에 두신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어떤 너무 어려운 질문이야. 네. 정치로 국민에게 나는 이익을 앞에 주기 질문을 다 위해서 잊어버렸어. 궁극적으로 어떠한 정치를 꿈꾸시는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뭐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열심히 하시고 열정적이시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워. 두 번째 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나라 진시황한테 그 환관 조고가 대신들을 모아놓고 황제가 있는 자리에 위롭지 마. 사슴을 보고 저게 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호의 황제가 아니 저 사슴인데 왜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말입니다. 신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신하들이 다 말이래. 공수한 황제가 신하들한테 물어봤어요. 저기 사슴이요 말이요? 그게 뿔달린 말입니다라고 다 이제 신하들이 말이라고 대답했어요. 사슴이라 대답하고 나중에 다 죽였다는 거죠. 그게 지록 위마라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했다는 말인데 이게 옛날의 말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되고 윤석열 정권 2년 반 동안에 지록 위마의 세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맞아. 이 권력이라는 게 빵수기. 중력의 법칙처럼 수성이 태양을 올라가 중력으로 이 궤도가 휘어진다는 거예요. 이 강력한 태양 같은 질량이 있으면 거기를 지날 때 시간과 공간이 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많이 다 거꾸로 되거든요. 이 중력의 이 권력이라는 중력 작용을 얼마나 잘 저항해내면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가 성격이 바뀌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띄워보시라니까 내가 준비한 영상을 영상을 봐야 돼. 우리 정은주 씨가 질문하신 양면성,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금 컬씨가 많은 말을 트럼프에 적용하면 더 심한 비판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 공화당 간의 쟁점을 볼 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컬씨 대법의 주장과 안젤리나 졸리 지금 배우말을 한번 보시면 and the inalienable rights endowed upon 얘네가 털씨 개보든가 봐. by our Creator.
I think that's. 하지만 I love my country. 저는 제 나라를 잘 안 보이시는 사랑해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읽어드릴게요. 사진 하지만 저는 이 순간 제 나라를 인정하지 않아요. And I think that's.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건 하지만 저는 I've always lived. 항상 국제적으로 살아왔어요. 제 가족도 국제적이고 my 제 친구들, 제 삶, 제 세계관 모두 평등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제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든 무엇이든 분열을 일으키거나 divides or 물론 누구에게는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personal expressions and freedoms and from anyone. I think it's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심각한 시대라서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되며 신중히 하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에서도 조심히 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는 지금 모두 함께 매우 무겁고 힘든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상의 전장에서 토론으로 맞붙으며 여기까지 영상을 같이 보고 왔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드리면 저기 털시 리버드가 이번에 논의됐던 찰리 커크라는 31살 그 청년의 죽음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애리조나의 큰 스타디움에서 한 6만이 모임돼서 10만 모였습니다. 명이다. 그 돈이 2천만 달러가 들어갔다는 행사가. 네, 타일러 로빈슨에 의해서 피격당해서 사망한 거겠죠. 네, 거기에 이제 찰리 커크의 부인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 털시 게버드가 그 연사로 나와서 추모사 내용입니다. 그 추모사 내용이 표현의 자를 아주 강조하고 표현의 자가 미국이라는 국가의 토대다. 찰리 커크를 왜 자기 의견이 다르다고 총으로 쏘아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걸 비판하는 말인데 100% 저도 동의합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뭐 좌도 그러나 선택적 분노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미네소타주의 멜리사 하트먼이라는 그 주부의 의장인가요? 그 부부가 올해 2월달에 저쪽 반대파 우익쪽에서 총에 맞아 다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애국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찰리 커크에서는 엄청난 애도의 물결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찰리 커크를 조금에 비난한 사람은 아예 쫓아내버리고 기자도 안겨버리고 페이스북도 다 검열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생명이 그 표현의 자유를 주장했던 이 털시 게버드 말이 모순된다는 것을 안젤리나 졸리 그 영화 배우가 이야기하면 지금 트럼프 시대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인데 나는 털시 게버드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에 이란을 트럼프가 핵으로 공격했잖아요. 아니 정말 벙커버스터 폭탄을 터뜨렸는데 이란 건설을 반대해서 내가 트럼프를 좋아했어요. 부시나 이쪽이 딕슨이 럼스펠드가 이라크를 침략했을 때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 이 트럼프였고 털시 게버드였는데 털시 게버드가 이란 핵 공격을 할 때 뭐라고 보고를 했느냐 아직 핵무기국으로 발전 안 됐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트럼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정보부장은 아직 핵무기 개발 안 됐다는데 어떻게 폭격했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쉬웠을로 그러다가 틀렸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털시 게버드를 무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털시 게버드가 바로 그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자기 말을 복귀했다. 바로 무기표로 된다고 했다고 말을 주워 담았어요. 네. 이게 그 권력이라는 건데 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사실은 마무리를 한다고 하고 한 10분 정도가 지나서 제가 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사실은 대표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여기 있는 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지만 정말 아쉽게도 저희가 또 이게 방송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 점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최영태 교수님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어떠시긴 거의 주무시더만.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제 주변 사람들이 송 대표 얘기를 할 때 제일 신기한 것이 오선 국회의원의 신앙도 그러니까 집안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다냐는 거거든요. 제가 최근에 한 두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본 결과 그런 청빈한 삶도 법이지만 또한 내공이 대단히 깊게 쌓여 있는 분이다. 내공은 좀 있어. 청빈함과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써도 괜찮은 분이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와.
하늘이 살려준 사람이야. 하늘이 망치 테러에도 죽지 않아. 정치를 굉장히 사랑하는 우리 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우리 김영목 지사님 또 우리 강기정 시장 사모님을 비롯해서 정찬 목사님 많은 어르신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런 순서 하시라고? 저는 우리 딸한테 제가 했던 말이 아빠 지금 지구가 우리 집이다. 하늘이 집이다. 아따 집이 겁나 크네. 얼마나 아름다운 산과들이에요. 이걸 즐기면 되는데 이걸 내가 소유하려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쓴 일기책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은 죽은 물질의 소유권 이전의 길을 내 이름 앞에 옮기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게 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유하고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내가 땅이라는데 지구라는 게 다 이 149억 년을 살고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을 잠시 왔다가 나는 예. 초월을 하셨구만. 초월을 하셨어. 우리 5.18 때 죽지 못한 이 빚진 자의 신으로 인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민족을 위해 싸우다 이제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이 광주의 정신을 구현해서 민족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일로. 우와!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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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네, 여러분 이제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록 지사님 인사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잠시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만은 네. 제가 장관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특히 감옥에 갔다 오신 뒤 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한 사람의 반짝반짝해. 내공이 얼굴에서 보이고 이분에게는 우리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 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 생각 납니다. 다시 민주당으로 오셔서 우리 민주당을 잘 이끌어준 진짜 지도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촬영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 송영길 대표님도 제일 앞자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당직자분들 현수막 들고 앉아주세요. 사진 촬영한답니다. 사진 촬영. 네, 그 자리에 서서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랑 인사나 서서 하는가요? 나가셔서 서서 해요? 앉아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사진 촬영은 밖에서 한다네요. 사진 촬영은 밖에서. 촬영 준비하겠습니다. 당직자분들은 앞에 현수막 뭐요?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촬영 한다고? 지나가시면서 바닥에 아, 서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정신이 없네. 정신이 없어. 네, 나가서. 아유, 나가서. 아유, 행사 끝나고 나가서. 사인회가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단체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한다고? 사진 촬영 한단 말이요? 오메 엉망이구만. 단체 사진 촬영 안 진행. 단체 촬영 취소. 단체 촬영 취소.